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어는 민주노총의 조직국장. 제가 조직국장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만나고 그 사람들 술자리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얻어낸 정보들을 전부 다 북에다 갖다 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민주노총의 이 조직국장이라는 사람 53살입니다. 1970년생.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20대일 때를 보면 20대가 1990년대 IMF 왔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대한민국에 대한 반감이 일었을까? 왜 이렇게 엇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가 조직국장으로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북에다가 줄 수 있는 건 다 준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도 팔아먹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냥 북에다가 보내는 게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답합니다. 자, 얼마나 사람들을 참 만나고 다녔을까. 안 봐도 훤하거든요. 국가, 군사시설, 보안시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술 사주고 정보 빼내고, 저는 이 사람의 일이 그냥 눈에 훤합니다. 무심결에 이 조직국장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이 타격을 입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같이 구속영장 떨어진 노조 관련 사람들 다 조직국장한테 지들도 당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당하면 어쩝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랜 기간 조직국장을 위해서 일했던 거 아닙니까? 자신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죄는 죄니까 죄값을 치러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직국장과 함께 구속된 그 사람들 말고 가족이나 지인들로서 그 사람한테 이 나라에 대한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심리적 타격감이 엄청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조직국장이 말이죠. 평택 화력발전소, LNG 저장탱크, 평택부두, 해군 2함대 사령부 뭐 이런 데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북에다 다 넘기고. 북은 사실 이제 이런 시설들, 대형 시설들 있잖아요. 군사 보안 관련된, 안보 관련된 시설들. 이런 시설들의 위치는 알겠죠. 그런데 이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시설 가운데서도 핵심 시설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동선, 또 어디를 폭파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정보를 준 게 바로 조직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조직국장 사람, 암만 생각해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반문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냥 전부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북에다가. 이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앞에 깔고 뒤에서는 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노동운동,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지킵시다, 노동권을 뭐 지킵시다 뭐 이러놓고선 실제로 뒤에서는 북한에다가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여기 가려면 이렇게 하면 빠르고요. 제가 지금 재연을 하지만 너무 답답하네요. 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간첩질을 했던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3년 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한번 당했대요. 그때 정권에서 살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정권에서 민주노총 눈치 보고 이러고 하니까 별다른 징계도 못하고 슬쩍 풀어줬겠죠. 노동자 집단이잖아요. 노동자 집단. 노동자 집단이 왜 국가보안법으로 걸리냐고요. 아니, 노동에 관련된 법, 아니면 집회에 관련된 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거기서부터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이 조직국장은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아니면 눈을 감아주었을지도 모르고요. 알면서도. 자, 그때는 어떻게 해서 풀어줬냐면 북한과 접선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만 했다는 거죠. 의혹으로 그냥 그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나서 풀어준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도 이미 상황을 알고는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런 의혹이 있었다 정도로 무마를 그냥 해버렸겠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때가 2018년, 2019년 요럴 때 아닙니까? 다 북한과 뭐 관계 개선하겠다고 김정은 만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게 북한 눈치 보고 여기서 눈치 보고 저기서 눈치 보고 또 서해 공무원 피격됐을 때도 찍소리 못하고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북한은 뒤에서 간첩시켜가지고 군사시설 정복해내고 또 겉으로는 문재인이랑 손잡는 사진도 찍어주고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그렇게나 많이 연출을 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얻어낸 것도 없잖아요. 참 답답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도 뭔가를 얻어냈으면 참 그거라도 좀 위안이 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남북 공동선언이 무슨 소용이고 이재명이 했던 남북 교류 행사는 또 무슨 소용입니까? 다 그들만 얻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빨리 헤쳐드세요 하고 북에다가 정보 다 갖다 주는 일, 이런 일만 한 겁니다. 이 조직국장이 민주노총의 이 내부통신망 아이디랑 비번도 전부 다 북한에 공유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계라든지 사회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글들을 보면서 그냥 한눈에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 화면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냥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이 조직국장은 압수수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듭니다. 이 사람이 김정은은 총회장이라고 부르고 민주노총은 영업일부라고 뭐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영업사원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은어로 얘기를 해서 노골적으로 너는 영업사원이야라고 얘기를 함에도 그래 더 열심히 영업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 쪽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 판 겁니다. 그렇게 아주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정보들까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꿔서 확산시켰던 거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재입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안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내부에 조직국장 하나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직국장은 그 일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이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지원금을 주든지 이들이 노동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놔두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직국장이 이렇게나 많은 간첩 활동을 했던 게 드러났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노동탄압 이러면서 집회를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수조사가 더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단체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알아줘야 되겠다. 이번 정부에서는 분명히 끊을 건 끊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깊이 있는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오는 얘기 있으면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